네, 10.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절은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즉 차동 증폭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DC 해석 및 AC 해석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차동 증폭기는 OPMP의 내부 회로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차동 증폭기를 할 때 OPMP는 우리가 이 차동 증폭기를 할 때 실제로 이제 TR이라는 소자, 저항이라는 소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각각의 소자를 따로따로 연결을 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한 칩 안에 집적 회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여기 지금 TR들이 있는데 이 TR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TR이 서로 성질이 완전히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C 유닛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인풋이 두 개, 두 개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도 두 개, 아웃풋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OPMP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볼티지 게인이 굉장히 큽니다. 뭐 10의 5승에서 10의 6승 이렇게 굉장히 큰데요. 요거 한 스테이지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라든지 이렇게 두 스테이지 혹은 쓰리 스테이지를 통해서 게인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OPMP에서 우리가 앞서서 10.1절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봤던 이 OPMP의 인풋과 아웃풋 단자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였었다고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는 위상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요거하고 요거는 위상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이런 그림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과 이거는 위상이 동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하고 완전히 1대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DC 바이어스이면서 커런트 소스인지는 DC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미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TR의 이미터와 오른쪽에 있는 TR의 이미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커먼 이미터와 이미터끼리 연결되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같은 특징도 다다음 페이지구나. 네,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건 뭐냐면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OPMP라고 하는 소자를 동작을 시킬 때 전원을 연결해야 될 텐데요. 전원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독립된 전원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원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꼭 반드시 두 개의 전원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디퍼런셜 게인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디퍼런셜 게인은 굉장히 크다. 보통 디퍼런셜 게인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서 보게 되면 AVD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보통 뭐 이렇게 써 있고 굉장히 큰 값이죠. 근데 200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값은 아닌데 사실은 단위를 보게 되면 다 데이터 시트에 보게 되면 이런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런 단위인데 값이 몇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이렇게 큰 값을 갖는다 라는 거죠. 반면에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개인을 갖습니다. 커먼 모드에 대해서. 이 커먼 모드는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OPMP에 단자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단자 두 개에 똑같이 공통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V1, 여기에 V2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신호의 디퍼런셜 인풋은 디퍼런스 인풋이죠. 그것은 얘를 VD라고 한다면 그거는 두 개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되고 커먼 모드는 뭐냐면 두 개의 평균값이에요. 산술 평균값.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값이 들어가 있고 차이는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OPMP는 이 차이를 증폭시켜서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싶은 그런 회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신호도 들어가 있는데 이 신호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신호에 대한 것은 게인이 굉장히 작아서 출력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0은 아니고 나오게 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V1은 VC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그냥 2분의 VD 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V1 플러스 V2 더하기 2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되니까 V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V2는 VC 마이너스 2분의 VD 하게 되면 유사하게 하게 되면 V2가 될 겁니다. 위랑 똑같이. 그래서 이 공통 신호를 기준으로 이 값의 절반만큼이 더 들어가고 절반만큼 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 10장의 제일 마지막에 CMRR을 할 때 Common Mode Rejection Ratio를 할 때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VO라고 하는 것이 VD를 이 디퍼런스 전압을 큰 게인을 곱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커먼 모드에 해당되는 것도 게인을 곱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0이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0은 아니고 대신에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값을 갖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OPMP의 성능을 얘기할 때 이거하고의 B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이거는 클수록 좋고 이건 작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CMRR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시트에도 보통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굉장히 큰 값을 갖는데요. 뭐 예를 들면 너무 크니까 그냥 수치로 나타내지 않고 dB로 나타내면 dB로. 그래서 뭐 90dB라든지 100dB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80dB면 뭐 10의 4승일 거고 100dB면 10의 이제 5승이 될 테니까 굉장히 큰 값이 되겠죠. 네, 자 인풋 넣는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싱글 엔디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단자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를 하고 다른 하나에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더블 엔디드는 이 두 개의 차이를 넣는다고 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꼭 반드시 차이라기보다 이쪽에도 어떤 신호를 넣고 이쪽에도 어떤 신호를 넣은 경우 서로 다른 신호를 넣은 경우 라는 의미로 확장을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모드는 두 개의 같은 신호가 들어간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 쇼트 시켰다기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 이렇게 공통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OPMP는 인풋 2개, 아웃풋 2개. 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인풋 2개가 아웃풋 2개죠. 그래서 한쪽에만 입력을 집어넣은 경우 한쪽 그라운드 시키고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에만 입력을 넣은 경우에도 출력이 양쪽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쪽에 출력이 나오면 다른 한쪽은 VO2라고 하면 얘는 VO1과 사인이 반대가 되는 미상이 반전되는 그런 출력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한쪽에만 입력이 들어가도 그래도 양쪽 출력에서 신호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더블 엔디드는 어떻게 하냐, 즉 양쪽에
양쪽에 VI1이라고 볼까요? 여기에 VI2. 양쪽에 그러면 신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거죠. 이 경우에도 VO1과 VO2는 둘 다 나오게 되고 서로 반대 부를 갖게 됩니다. 즉 크기는 같고 파형의 사인만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쉽게 하려면 슈퍼포지션이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이쪽이 그라운드일 때 이런 성향을 띠는 출력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VO1의 1, 입력 1에 해당되는 거 있을 거고, VO2도 마찬가지로 VO2는 마찬가지로 VO2의 1번 입력에 대한 게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을 그라운드 시켜놓고 이쪽에다 입력을 넣었을 때의 또 출력이 있겠죠. 아이고, 원의 두 번째 입력 때문에라는 거, VO2인데 두 번째 입력 때문에 들어간 거. 네. 그런데 이게 VO1의 1에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는 VO12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히 얘는 역시나 이렇게 됩니다. 네, 여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신호를 어느 쪽에 넣건 혹은 둘 다 넣건 출력은 둘 다에서 나오게 되고 그 신호는 각각이 서로 반전되는 관계가 있다. 서로 신호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커먼 모드입니다. 네, 커먼 모드는 동일한 신호가 들어간 경우 얘기한다고 했었죠. 네, 이상적으로는 이럴 때 아웃풋이 0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0이 나오길 바라는데 불행하게도 이 디퍼런셜 앰프가 그 특성상 0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게인을 나타내게 돼요. 작은 게인을 나타내게 돼서 신호가 작게 나오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 게인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작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퍼런셜 앰프를 이제 DC 해석 그리고 AC 해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DC 해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디퍼런셜 앰프에서 각각의 인풋 단자의 DC 바이어스는 0이라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DC는 0이다. 자, 그렇다면 DC 해석을 할 때 DC가 0이니까 여기가 0, 여기도 0이 되겠죠. 여기 VCC가 들어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V가 있고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0V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0.7이 빠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0.7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0.7입니다. 물론 0.6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대략 그런 정도 값이라는 거죠. 책에 따라 뭐 다르게 보통 다른 값을 씁니다. 보통 0.6 혹은 0.7이죠. 보통 그 정도 값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OP앰프는 한 집적 회로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두 개의 TR의 성질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얘의 메타1이 있으면 메타1과 메타2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TR의 특성이 완전히 같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71이 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7이 되겠죠. 0V에서 0.7V 빠질 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V 서플라이 볼티지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0.7V이기 때문에 여기 양단의 전압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저항을 알고 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겠죠. 그 전류는 I는 R분의 양단의 전압차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여기 이 부분이 DC 바이어스이면서 커런트 소스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써 있죠. 보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바이어스를 잡는데 그것을 RE 값을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전류를 흘려주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런트 소스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요거를 조절함으로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원하는 값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IE를 구했습니다. 자, IE를 구하면 지금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KCL 적용해 보면 이쪽에 IE1, 이쪽에 이거 좀 지울까요? 이쪽에 IE2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 노드의 2m에다가 KCL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CL 적용하게 되면 IE1 플러스 IE2가 IE가 되는 거죠. 근데 앞서 했던 것처럼 두 개가 대칭이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죠. 따라서 각각의 절반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도 이제 알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도 이제 안 거죠. 자, 전류를 알고 있고, 저항값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압값도 다 알 수가 있죠. 즉, DC 해석을 할 때 필요한 베이스 전압, 이미터 전압, 컬렉터 전압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베이스 전압은 둘 다 0V, 이미터 전압은 둘 다 마이너스 0.7V가 되겠고, 컬렉터의 DC 전압은 둘 다 VCC에서 R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누메리컬 example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AC 신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DC 전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DC 해석을 하려면 여기는 DC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0.7V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7이 되겠죠. 그럼 여기 양단의 전압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서 0.7 빼면 되니까 8.3V가 되겠죠. 그리고 저항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해보면 2.5mm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2.5mm라고 하는 전류는 이쪽과 이쪽에 반반씩 흐르게 되니까 각각의 대략 1.25mA씩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다 구했기 때문에 여기 각각의 컬렉터의 DC 전압도 구할 수가 있겠죠. 9V에서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될 테니까 구했더니 이와 같이 나와서 대략 4.1V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DC 해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